네, 자, 첫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한 명 결장. 네, 요리스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 아이고 설날님 반갑습니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내 항상 샵설날님 경기.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아, 설날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승입니다. 아, 네, 아이고 검승입니다. 아유, 바로 찾아와 주셔서 네, 후원까지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조합본 보내드린 분들께는 말씀드리는데, 내일 아침 조합은 이제 오늘 저녁 8시 전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날님, 네, 들어오시자마자 별풍선 2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건승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이반 토니를 좀 포함해서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컨퍼런스 일정 때문에 지친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반 토니가 없어도 좀 공격적 기회 창출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웨스트햄에 비해서 더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물론 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중에 컨퍼런스 일정 때문에 체력이나 뭐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브렌트포드에 비해서 열세였기 때문에 좀 더 브렌트포드가 쉬운 경기를 가져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브렌트포드는 이렇게 홈에서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반해 지금 원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원정에서 지금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두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긴 한데, 이제 이반 토니 같은 이제 팀에서 20골 이상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골잡이 선수가 어느 정도 결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그 빈자리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브렌트포드가 과연 물론 수비가 약한 좀 토트넘 상대로 이반 토니 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어느 정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은 전력으로는 솔직히 토트넘이 우세하긴 하지만 뭐 최근 토트넘의 어느 정도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태고, 게다가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 안 좋은 이런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솔직히 토트넘이 확실히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경기 물론 이제 토트넘도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정 브렌트포드를 좀 잡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반 토니가 없는 그런 원정 브렌트포드보다는 그래도 홈 토트넘이 좀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굳이 승을 본다면은 저는 토트넘 쪽이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토트넘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울버햄튼 대 에버튼. 자, 일단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 결장.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지금 현재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리그 17위로 이제 리그 경기 남아있는 이제 리그 경기는 지금 2경기뿐, 그리고 강등권에 있는 지금 리즈와 레스터랑은 승점이 1,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에버튼은 강등에서 좀 벗어나기는 많이 좀 먼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반면에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이제 남은 경기 결과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상태지만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울버햄튼도 마지막 이제 홈 경기다 보니까 뭐 팬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승리를 챙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좋죠.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좀 경기력이 좋은 편으로, 그리고 지금 4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에버튼도 지금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지금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뭐 브라이튼을 홈에서 5대1로 뭐 승리를 거두면서 그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그런 역습 전개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역습에서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양 팀의 이런 홈 원정에서의 이런 경기력을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저 홈에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세가 많이 무섭고, 그리고 최근 3경기 모두 에버튼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울버햄튼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최근 에버튼의 그런 나쁘지 않은 원정 성적과 그리고 시즌 말미에 그런 강등권 탈출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도 충분히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좀 원정 에버튼이 솔직히 믿음은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저는 에버튼 쪽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한번. 그래서 저는 이거 에버튼 쪽 승, 그리고 2.5 기준은 한번 오바, 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에버튼이 만약 역배를 받았으면은 프렌도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그런 답안지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버튼이 정배다 보니까 승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맨유. 자, 일단은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그리고 미드필더인 자비처가 결정의 상황.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이번 역시 시즌 말미다 보니까 이제 양 팀의 이런 동기부여를 어느 정도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일단 맨유를 한번 보면은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승리가 필요해요. 그쵸? 그만큼 이제 맨유도 아직 챔스권에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최근 5경기 연속 원정에서는 지금 승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수비가 뭐 좋은 홈팀 상대로는 공격에서 답답함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나마 뭐 이제 맨유 입장에서 이번 경기에서 다행인 점은 본머스가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본머스가 좀 볼 점유율이 어느 정도 안 좋다 보니, 그러다가 맨유가 주도권 정도는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제 원정에서 맨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어도 좀 쉽게 분위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드를 지키거나 그런 게 좀 원정에서는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전력, 동기부여 등 뭐 맨유가 유리한 건 맞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 그리고 뭐 배당 대비 맨유 승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만약에 뭐 맨유가 이긴다고 하면은 뭐 대승보다는 똥줄승으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아니면 본머스가 뭐 비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할 거는 없는 경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뭐 승패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냥 고배당 한번 도전 경기로, 네, 이거는 그냥 맨유 쪽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쪽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네. 왜냐면은 원정에서의 지금 맨유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유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하나 잡아가는 경기. 참고로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 경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로나 대 이제 비아레알. 자, 최근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죠. 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2명 결장. 그리고 제 핵심 득점원인 즉 카스텔라노스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에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가 1명 결장. 이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고, 자, 최근 일단 이제 양팀 다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서로 지금 3승 1무로 굉장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로나도 공격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활로를 잘 찾으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비아레알 역시 홈에서의 그런 폭발적인 득점력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금 양팀 다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플레이 스타일도 많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지금 양팀 다 어느 정도 짧은 패스 위주로 공격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들에 비해서 공격 퀄리티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득점 메이킹이 더 잘 되다 보니 또 득점력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라리가 중에서 좋은 편에 속하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양팀 다 굉장히 좀 좋은 공격 전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 뭐 서로 지금 최근 성적이나 뭐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한 편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나마 좀 가장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홈 원정에 대한 그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4연승으로 홈에서는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뭐 골도 많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에 비해서 지금 원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네, 둘 다 뭐 지금 현재 분위기, 뭐 경기력, 뭐 그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했을 때는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아무래도 비알레알보다는 좀 지로나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 뭐 핵심 득점원인 카스텔라노스가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지로나라는 팀은 이제 카스텔라노스라는 그런 공격수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선수들이 융화해서 자기들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득점력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한번 지로나 프랜슨 네, 가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바. 네, 아무래도 양팀 다 굉장히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2.5 기준은 한번 오바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로나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엘체 경기.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리그 지금 18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기면은 강등권 탈출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기부여는 헤타페가 뭐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엘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 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양팀이. 자, 현재 지금 뭐 헤타페는 근데 최근에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1승 4패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이렇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데 바탕이 되는 거는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 전개가 안 되다 보니 결국 득점 메이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이 계속 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뭐 패배를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강등이 좀 확정되면서 오히려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직접 홈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렇게 대열을 낚으면서 이변의 결과를 어느 정도 만들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고, 그리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5연패 중으로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직전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한들 엘체 사이드를 보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동기부여도 없고 사기도 다 떨어진 그리고 원정 엘체보다는 홈 헤타페가 더 이길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 이제 헤타페 승은 크게 뭐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 하면은 당연히 헤타페가 이겨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오히려 지금은 헤타페라서 이게 배당 대비 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저는 그래도 승을 본다면 헤타페 승이긴 한데 고배당으로 그냥 햄무 도전 경기, 네, 이 정도로만 한번 보고 싶네요. 그래서 헤타페 승에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씩 결정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에서 에스파노를 잡으면서 리그 우승을 지금 확정지었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4위로 여전히 지금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바르셀로나는 우승을 확정됐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더 지금 바르셀로나보다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지금 양 팀 다 이제 볼 점유율 위주로 플레이를 진행하고 또 그리고 템포 자체는 전반적으로 빠르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뭐 양 팀 다 후방에서 이제 빌드업 하다가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공격 전개를 해 나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침투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템포 자체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수비가 또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상대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바르셀로나가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전승을 거둔 만큼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리그 우승도 확정지어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는 네, 좋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뭐 이런 걸 다 고려해도 지금 남은 경기들을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편하게 힘 빼고 경기에 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하면서 경기력에 물오른 그런 소시에다드가 캄프누에서 지금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 않나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한번 이거는 소시에다드 쪽 프랜스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에다드 프랜스의 이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라리가까지 다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멘 대 이제 쾰른 경기. 최근 라인업과 이제 비교했을 때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죠. 네, 펠크루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이 4.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쾰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결장자 누수를 한번 체크할 수가 있고, 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패로 지금 분위기가 네, 많이 하락세인 상황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쾰른은 뭐 2연승으로 반면에 상승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 팀이 어느 정도 좀 상반된 분위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양상을 어느 정도 봤을 때
일단 지금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뭐 양팀 다 또 공격도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공격성만 봤을 때는 양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가 있지만, 양팀의 지금 그래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저는 약간 공격 전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단조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패턴 자체가, 이렇게 공격 패턴 자체가 굉장히 좀 단조롭기 때문에 공격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제 이런 그런 공격 전개가 단조로운 그런 브레멘과는 달리 역습이나 안 그러면 측면 공격 같이 좀 어느 정도 공격 전개가 다양한 이런 켈른이 브레멘 수비진을 어느 정도 위협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쵸. 왜냐면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약하긴 한데, 특히 뭐 측면 쪽에 측면이 좀 취약하고, 그리고 역습에 대한 대응이 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쾰른의 이런 공격진들의 그런 공격 전개를 좀 막기는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의 쾰른은 3연승으로 지금 홈보다 원정에서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제 홈 기준으로 봤을 때 브레멘은 4연패로 굉장히 지금 홈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홈 원정의 분위기도 다르고, 그리고 최근 맞대결에서도 뭐 7대1로 쾰른이 대승을 한 만큼 굉장히 좀 브레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배당 대비했을 때 뭐 쾰른승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한번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쾰른 쪽 승, 그리고 2.5 기준은 오버,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엔 주전 센터백이 2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1명 결장,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권에서 더 멀어지기 위해서 승점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챔스권 유지를 위해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펜하임이든 우니온 베를린이든 양팀 다 지금 동기부여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호펜하임은 홈에서 공격 전개나 뭐 득점력이 굉장히 좀 좋은 팀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호펜하임의 상대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 수비가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뭐 최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비가 좋은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이제 생각보다 쉽게 뚫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뭐 우니온 베를린이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 뭐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호펜하임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우니온 베를린 입장에서는 역습이 이제 호펜하임한테 좀 효과적이다 보니까 좀 더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원정이긴 해도 우니온 이건 베를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약간 다득점보다는 좀 더 저득점 그런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정 우니온 베를린이 좀 승리를 하거나 하는 공식을 보면은 좀 수비로 어느 정도 틀어 막다가 역습으로 좀 한 번에 득점을 해서 좀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좀 축구를 하면서 좀 저득점 양상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니온 베를린 쪽 프랜 승, 그리고 2.5 기준으로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넨 대 이제 라이프치.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미넨 같은 경우에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공격수가 1명 결장,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알폰소 데이비스와 그리고 슈퍼보팅이 결장인 상황이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입니다. 네, 다니 올모 선수가 결장인 상황이고,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양팀 다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미넨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에는 계속 좀 패도 하면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3연승을 하면서 다시 기세가 살아났고, 라이프치도 뭐 4연승으로 굉장히 양팀 다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뭐 두 팀 다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도르트문트와 2위인 도르트문트와 승점이 1점 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점을 계속 쌓으면서 좀 도망가야 하는 입장이고, 라이프치히는 지금 3위 유지를 위해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팀 다 어느 정도 볼 점유 위주의 좀 플레이를 좀 하다 보니 어느 한쪽이 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우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팀 다 기동성은 좀 어느 정도 좋으면서, 그리고 최근 좀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수 방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완전 뭐 난타전으로 갈 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냥 공격 쪽에서도 좀 굉장히 수준급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좀 수준급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좀 봐야 되는 거 아무래도 좀 상대 전적일 것 같은데, 상성상 일단 라이프치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5년 좀 넘게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이제 라이프치가 최근 뭐 다른 팀들한테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긴 했지만, 유독 뮌헨한테는 상성상 맨날 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가 수비가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굳이 좀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은 측면 쪽이 약간 안 좋긴 한데, 그게 지금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 측면 쪽이 워낙 지금 기동성 좋은 선수들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측면에서 좀 약간 라이프치가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바이에른 뮌헨 쪽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뮌헨 대 라이프치까지 경기가 완료가 됐네요. 자, 이제 세리 A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탈란타 대 이제 베로나 경기. 자, 일단은 뭐 이제 최근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3연승을 하다가 곧바로 이제 2연패를 하면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최근 공격이 어느 정도 안 되다 보니 이제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최근 루크먼이 좀 이제 공백인 게 가장 큰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뭐 자파트까지도 아무래도 좀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아탈란타의 그 공격진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내려 좀 지키는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아탈란타가 공을 잡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베로나 자체가 볼 점유율이 많이 낮은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도 아탈란타가 많이 가지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권도 아탈란타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요렇게까지 해도 지금 아탈란타한테 좀 문제인 거는 저조한 공격력이긴 하죠. 현재 뭐 아탈란타의 그런 저조한 경기력, 그리고 이제 루크먼, 뭐 자파타 같이 핵심 공격수들의 이탈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베로나가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한 점 차 정도의 그런 똥줄승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금 승패로 본다면은 그래도 아탈란타 쪽 승을 보는데, 요거는 그냥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탈란타 승 햄무에, 그리고 2.5 기준 언더. 그쵸. 최근 뭐 아탈란타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오바를 찍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탈란타 승 햄무에 2.5 기준 언더,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잖아요. 자, AC 밀란 대 이제 삼프도리아.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AC 밀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삼프도리아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그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뭐 AC 밀란은 직전 이제 챔스 4강전에서 이제 인터 밀란한테 결국 패배를 하면서 결국에 좀 떨어진 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제 이제 리그에만 이제 온일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리그에서는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삼프도리아는 지금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삼프도리아 입장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위인 라치오와 지금 승점 4점 차기, 죄송합니다. 4점 차기 때문에 이 경기를 좀 잡아야 챔스권 경쟁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 뭐 지금 동기부여는 밀란이 아주 지금 우세하죠. 그렇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AC 밀란이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삼프도리아의 이런 공격 전개가 홈이든 원정이든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레앙을 필두로 해서 좀 라인을 올려 또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뭐 밀란 자체가 그렇게까지 공격성이 짙은 그런 팀이 아니긴 한데, 지금 삼프도리아가 워낙 공격 전개가 안 되다 보니까 밀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번 경기만큼은 좀 충분히 라인 올려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뭐 승점도 승점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득실차까지도 약간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밀란 입장에서 좀 이겨도 확실하게 좀 대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분석 코멘트는 간단하게 하면은 저는 이거는 AC 밀란 쪽 승, 그리고 네, 마인승, 이렇게까지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복귀 후 첫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좀 분석 진행에 있어서 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죄송드리고, 그 대신에 차근차근 조금씩 익숙해져서 다시 원활한 방송 진행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내일 오후 분석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